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0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즐기던 많은 시민, 국민들이 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146명이, 이 시각 현재 146명이 압사를 하고 1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관련 뉴스를 지금 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수습 회의를 열고, 지금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관련된 분들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선 경선 자금인데, 경선 자금은 과연 얼마나 들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거 사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요구했다는 것이 작년 2월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요구한 액수는 20억입니다. 20억. 그러니까 20억 정도가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경선 자금 모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경선 예비 준비 단계에서 이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김용 부원장이 계산을 했는데, 물론 유동규 씨한테 요구한 게 20억이죠. 다른데 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나타나지가 않았죠. 그러면 경선 자금이라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부 기자를 십수년을 해도 돈의 흐름이, 정치인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정치인과 돈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자기 부인도 모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건 저희가 취재를 많이 해봐서 알고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제 회계 책임자, 가족, 이런 사람들은 알게 되는데, 그거는 짐작으로 알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계는 아주 은밀한 세계다.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자, 20억을 김용 부원장이 요구를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광주 쪽을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인가? 유동규 씨가 지금 김용 부원장한테 들었다는 건데, 근데 김용 부원장의 당시 활동을 보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죠. 실제 광주 지역을 순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럼 이런 형태로 여러 개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 결성이 됐습니다. 포럼 같은 게 그냥 됐겠습니까? 특히 왜 그렇게 호남에 집중을 했는가? 그건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호남이 결정한다. 왜냐하면 호남 유권자들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왜? 민주당 당원, 권리당원, 대의원, 이런 사람들 중에 호남 또는 호남 출신이 압도적입니다. 그건 원적지 이런 거 조회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영남 출신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과거에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광주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노무현 후보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건 원인이고, 결과로서는 광주에서 노무현 후보가 치고 올라와서 1위를 하는 바람에 곧바로 다른 후보들 일부 사퇴하고 어쩌고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광주 경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당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을 공략하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특단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는 건 다 알고, 그거는 검찰이 아마 지금 조사를 해보면 하나 둘씩 드러날 것이다. 왜? 광주 전남은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가 이미 선점하고 있고, 전북은 정세균 후보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면, 물론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지만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정지 작업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용 부원장이 현지 친민주당 성향 단체 대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연석회의 형태의 점심 저녁 이런 거를 굉장히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됩니다. 친민주당 성향 단체 대표
뭐 그런 사람들하고 연락도 해야 되죠. 사전에 모임도 몇 번 가져야 되죠. 준비 모임. 그리고 좀 해주세요라고 거마비도 줘야 됩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거 다 돈입니다. 곱하기 이렇게 하면 바로 돈이 나옵니다. 연석회의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둘 이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그런 회의죠. 그래서 그 당시 관계자들 코멘트를 보면 여러 언론 매체들의 보도도 이렇게 됩니다. 점심 한 번에 여러 약속을 동시에 잡아놓고 여러 군데를 도는 격. 당시 포럼 대표들이 김용 부원장을 기다리다 못해 사람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며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겹치기 출연을 했으면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 즈음에 2월, 3월, 4월, 5월까지 이 즈음에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의 전국 단위 지지 모임인 희망사다리 포럼 이런 게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희망 22 포럼 온갖 종류의 그 이름을 붙여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지지 모임이죠. 왜냐하면 광주에는 정세균 지지 모임도 있을 것이고 이낙연 지지 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비슷하게 돈이 들었겠죠. 그 돈은 경선 자금 모금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왜? 경선 자금 모금은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비 단계에서는 자기 돈을 써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이낙연, 정세균을 꺾어야 되는 이게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썼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바로 민주당 관계자들한테서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이 경선자금 또는 대표 경선자금, 대선 후보 경선자금 이런 거와 관련해서 수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2004년에 수사를 했었는데 이때는 2000년 민주당 대표 경선자금을 수사를 했었고요. 이때 한화갑 새천년 민주당 대표가 경선자금으로 10억 원을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민주당의 김경재 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 16개 지역 레이스를 다 마친 노무현 대통령,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0억 원 이상을 썼을 것이다. 여기도 20억 원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20억 원 이상. 저는 그때 다른 후보, 그 후보는 그다지 유력하지도 않았는데 20억 원 이상 썼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권노갑 새천년 민주당 당시 고문이 신동아하고 인터뷰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경선자금 공개하면 정동영은 도덕적으로 죽는다. 이거 본인이 줬다는 얘기죠. 권노갑 전 고문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동아가 또 김근태 후보의 경선자금 진술조서를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한 적이 있는데 2002년 3월 이때 2000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때 자기가 5억 4천만 원을 썼고 이 중에 2억 4,500만 원은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불법 모금이었으며 여기에 권노갑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자, 권노갑 전 고문이 2천만 원을 줬다. 이 얘기죠. 아마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한테도 권노갑 전 고문이 2천만 원 정도 줬을 겁니다. 똑같이 나눠줬을 겁니다. 2천만 원은 이 사람들이 썼다는 경선자금으로 보면 이 사람 김근태 전 의원이 썼다는 거는 민주당 대표 경선입니다. 그때 5억 4천만 원을 썼는데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얼마를 써야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써야 돼서 김경재 의원이 얘기한 20억 원 이상을 썼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거의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김근태 전 의원은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고해성사한 것이다, 정직하게 얘기했다, 이런 걸 평가를 받아서 사실은 재판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를 받지 않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판결을 유예한다, 나중에 한다. 사실상 무혐의하고 결과는 똑같죠. 그리고 김근태 전 의원이
당시에 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내가 쓴 경선 자금은 최고위원 당선자 중 가장 작은 규모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작은 규모가 5억 4천만 원을 썼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대선 후보 경선은 이거의 몇 배를 썼겠죠. 자, 그러면 작년 대선 후보 경선을 마치고 나면 경선 자금 모금 액수와 사용처를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굵직굵직한 거 신고를 하겠죠. 그때 보면 경선 자금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25억 6,345만 원, 이재명 후보가 25억 5,366만 원, 뭐 한 1,000만 원 좀 안 되게 차이 나죠. 뭐 사실상 같다. 추미애 후보가 12억 7,277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한테 고액 후원을 한 그런 사람들이 눈길을 끕니다. 23명인데 이 중에 고액 후원금이 2억 2,235만 원인데 쌍방울 그룹의 현직 임원이 4명이 있습니다. 쌍방울 그러면 벌써 뭐가 생각나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나무역. 이게 생각나는데 거기 현직 임원 4명이 고액 후원을 했다 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경선 준비 자금이라는 거는 이거하고도 또 관련 없습니다. 이 경선 자금을 모금하기 전에 경선 준비를 위해서 각 지역을 돌면서 뭐 포럼 같은 거 만들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드는 돈은 어디에 더 드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조사도 안 돼 있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드는 거는요. 그 국회의원들 포섭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당원 있죠. 그다음에 대의원 있죠. 그 국회의원 몇 명이 자기를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을 독대를 많이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그럼 독대하고 그냥 보냅니까? 제가 아는 모 후보는 그냥 보냈더니 완전히 그 대선 후보를 바보 취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보냅니다. 반드시 이거 당원들하고 식사 좀 하세요. 뭐 어쩌고 하고 봉투를 하나씩 들려서 보냅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에 경선 후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일부 기사로도 나왔죠. 이상득 당시 그 이명박 후보의 형 만나고 나오면 이렇게 봉투 하나씩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7년이죠. 그 봉투에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두 번만 가면 1,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돼서 의원들을 포섭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재명 경선 후보와 독대한 국회의원들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자기가 받은 돈의 액수 잘 알 거고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서 포럼 만들고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하나도 제대로 신고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럼 이 돈의 원천이 어디냐? 그게 바로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한테 요구했다는 20억 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또 정진상 실장도 어디에선가 돈을 모았을 겁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한테 안양에 있는 귤현 탄약고 이거를 이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안양에 무슨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니까 남욱 변호사는 돈 주고 또 그 사전에 컨소시엄 같은 거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만약에 탄약고가 정말 일어난다 그러면 그 자리에 또 시행사업 같은 거 하나 하려고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수사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거 다 뇌물이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불법 자금을 모금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 다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거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이 검은 돈의 세계는 사실 일반 정치부 기자가 10년, 20년을 해도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 알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검찰 수사처럼 무슨 뭐 물증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기사에 함부로 못 쓰죠. 쓰면 뭐 그냥 익명으로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실명으로 쓰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실제 받은 걸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이 안 받았다 그러고 소송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수사를 통해서도 지금도 이 김용부 원장의 8억 4,700 이게 뭐 증거가 있네 없네 증언밖에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도 기사 함부로 못 쓴다는 거죠.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증언을 듣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자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누구를 만나고 나오면 뭐 봉투 얼마 받았다. 심지어는 그 얼마 받았다고 하면서 그 중에 우리 나눠 쓰자. 그래갖고 기자한테 돈 준 사람도 있습니다. 나눠 쓰자 이거죠. 나눠 쓰. 자기도 어차피 공짜로 얻은 돈이니까. 그런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걸 보면 틀림없이 지금은 이게 지금 다 뭐 20년, 15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 지금 현재도 취재를 해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 후보와 독대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뭐 기자들도 좀 취재를 했고요. 그 사람들 글쎄 저희가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봉투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치인은 늘 과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일본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수사를 받는 정치인 중에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구치소, 이쪽으로 떨어지면 민간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돈을 만지게 되니까. 그래서 또 일부는 돈을 자기가 직접 안 만지고 바로 최측근한테 맡겨서 문제가 되면 그 최측근이 책임지고 감옥에 가는 걸로 뭐 이렇게 좀 치사한 방식을 쓰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대선 후보 경선 자금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들까? 그래서 과거 이러이러한 사례 그러면 2022년에는 얼마나 들었을까? 2021년 작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보다 뭐 김경재 의원이 얘기했다는 뭐 20억 원 어쩌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아마 그거보다 뭐 몇 배 정도는 더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거는 이제 뭐 봉투에 얼마씩 넣어서 그 대표자들이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지역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느냐 그거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뭐 지역활동 사전 이런 뭐 포럼이나 이런 거 만들기 전에 그것도 거기에서도 또 누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정말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적당하다. 그러면 얼마를 도대체 모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다 검찰 수사로 밝혀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중에 일부라도 밝혀낸다면 우리 정치권이 상대적으로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선 자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